주요 대학 모의 지원자들의 영어 등급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2020학년도 영어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홍성수입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시행된 지 올해 3년째인데요. 여전히 대학마다 어떤 영어의 반영 방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등급대인 학생들이 지원하고 또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 같은 것들이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진학사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 좀 선호도 높은 10개 대학, 11개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영어 등급을 가진 학생들이 서울대에 지원했는지, 연세대에 지원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기준은 일단은 12월 11일자 기준의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의 지원자 합격 예측을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합격권이 아닌 전체 학생들,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데이터이다 라는 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문계열 어떤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일단은 서울대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83%가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 중 83%가 1등급이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71.7%가 1등급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1.7%인데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대학으로 유명하죠. 고려대와 같이 1 고려대는 1점, 서울대는 0.5점 약간 이런 식의 차이만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1등급인 학생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등급이 불리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서영고라고 묶는 대학들 중에서 1등급의 비율이 가장 낮죠. 42.3%고 2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46.9%죠. 1등급과 2등급의 비율 중에서 1등급이 더 높은 학교 그리고 2등급인 학생들이 더 높은 학교가 따로 있을 텐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중앙대 그리고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 학생의 분포가 가장 많은 대학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2등급일 때도 1등급에 비해서 다소 불리함 같은 것들을 적게 가져간다.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다소 적게 가져간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강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그리고 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인 학생들의 분포가 가장 많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분포가 훨씬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어떤 점수 차이를 줄임으로써 2등급인 학생들도 약 40%인 41.9%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학생들의 분포 비중이 가장 작게 27.2%로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립대는 250점이죠. 1등급인 학생들에게 250점을 부여하고 3등급인 학생들에게 242점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250점의 성적을 1등급인 학생들에게 부여하지만 2등급인 학생들에게 242점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경희대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를 8점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서울시립대는 1등급과 3등급의 차이를 8점으로 가져가고 있다. 물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이기는 하지만 영어의 어떤 영향력 같은 것들이 다소 다른 경쟁 대학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3등급인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등급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세대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울대가 차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학업 역량 같은 것들이 우수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인 학생의 비율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자연계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편이지만 수학이나 과학 영역, 과학탐구 영역 같은 것들의 그 반영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영어의 영향력이 다소 인문계열에 비해서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라는 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립대가 1등급 학생들의 분포가 가장 작은 편이죠. 2등급의 학생들의 분포가 가장 큰 편이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의 경우에 1등급의 분포가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경희대와 이화여대 이렇게 두 개 대학이 자연계열인 경우에 1등급인 비율이 더 높은데요. 인문계열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영어의 영향력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영어가 1등급 받은 학생들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영어가 25%죠. 그러니까 영어가 1등급인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국어나 이런 영역에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연계열인 경우에. 그런 학생들이 이화여대나 경희대 같은 곳으로 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자료를 통해서 어떤 대학이 1등급인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고 2등급인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영어의 영향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대학의 차이를 발견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차이 같은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것들이 대학별 환산 점수이겠죠. 그 환산 점수에 따라서 나의 유리함, 불리함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저희 진학사 모의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어떤 종합적인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영어 반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지 100분위 1을 활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된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저희 진학사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학사 서비스에 대한 소개 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갈 예정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